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 풀이 방식은 저번 시간에였나? 왜 앞에서 왜 파잔스 룰이라고 슬쩍 했었죠? 그 파잔스 룰 두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때 요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저 옛날 필기를 보고 지금 윤지스하고 그다음에 저기 누구냐 가빈스는 지금 풀었단 말이지. 근데 그 옛날 노트를 엄한데 두고 온 저기 부겸스는 이 못 풀고 있다 이란 말이지. 부겸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자, 맹물을 준비한 다음에 CaF2 얘를 0.1g 덜어다가 여기다가 탁 넣는 거야. 탁 넣었는데 이 녀석이 봤더니 KSP가 제시가 돼 있어. KSP가 제시가 돼 있다는 얘기는 얘가 속성상 뭐라는 거야? KSP 값이 제시가 돼 있다는 얘기는 얘가 속성상 뭐라는 거야? 그렇지. 윤지 대단해요. 윤지 오늘도 자는 거예요? 그래. 윤지 자면 안 되겠죠? 그래. 윤지 자면은 부겸이랑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좋아요, 싫어요? 그래서 KSP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놈의 속성은 앙금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말은 넣는다고 족족 녹는다는 얘기예요? 잘 안 녹는다는 얘기예요? 뭐 잘 녹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에 들어갔을 때 얘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 계산을 다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요렇게 CaF2가 아래쪽에 이렇게 깔리고 일부 용해가 돼서 아주 극소량 수용액 중에 칼슘 E+, F- 이런 애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얘가 상태가 뭐라고요? 앙큼. 알겠죠? 앙큼. 그러면 이 앙큼이니까 앙큼하다고? 앙큼하다고? 에이, 앙큼한 것. 앙큼. 그래서 여기 이제 앙금이니까 다 안 녹고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을 것이다. 그럼 이때 극소량 녹아 나오는 칼슘 E+, 요 놈의 수용액중 농도를 계산해라.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면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선 단순 용해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칼슘 F2 요 놈이 어쨌건 물에 들어오면 극소량이나마 어떻게 용해가 돼요? CaF2에서 칼슘의 이온가는 얼마? 칼슘 이온가는 얼마? E+. 그 다음에 플로른 이온가는 얼마? 1-. 그럼 쟤네들이 물에 녹아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이온화가 되겠어요? 바로 칼슘 E+와 플러린 마이너스가 요렇게 1대2, 1대2의 비율로 녹아 들어올 거 아니요. 맞죠? 문제 맞아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초기에 CaF2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0.1g 녹아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까지 나와 있어요? 이 녀석의 몰 질량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다면 뭐까지 계산할 수 있어요? 굳이 필요하다면? 뭐 질량 있고 몰 질량이 있으니까 몰수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녀석의 몰수를 당장 계산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이 녀석의 몰수를 굳이 계산할 필요는 당장은 없을 것 같아요. 왜? 보경? 왜? 그렇지. 고체기 때문에 평형에 영향을 안 주죠. 그러니까 뭐 어쨌건 물속에 얼마간 있을 거란 얘기지. 얼마 뭐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지.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반응 진행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화학 양분 개수가 1대 1대2니까 얘가 x만큼 녹아 들어오면 x
2x만큼 생기겠지. 그죠, 그죠? 유지수 오케이? 그러면 최종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어? 얼마 있는데 얼마 녹아 들어갔지만 그냥 얼마 남겠지. 어차피 고체니까. 그러면 이때 이 녀석 얼마나 남아? x, 얘 2x만큼 남아. 됐죠? 오! 그러면 이때 구하고자 하라고 하는 게 칼슘 2 플러스의 농도거든. 근데 칼슘 2 플러스의 농도가 지금 어쨌거나 x잖아. 그럼 결국 이거 x 구하라고 하는 방정식인 거지. 그러면 여기에 뭘 활용해? KSP. 자, 그래서 KSP 어떻게 규정돼요? 어차피 얘도 평형상수니까 반응 부분에 생성물 해주면 되는데 얘는 고체라서 표현 안 되고 얘들로만 표현해주면 되지. 그래서 칼슘 2 플러스 농도 곱하기 플러린 마이너스 농도의 제곱. 여기 2니까 제곱 빼먹지 말고. 자, 그러면 얘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요코 넣고 계산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계산해주시면 어떻게 돼? 4x 3승. 북효마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나야지, 알겠죠? 그래. 자, 그럼 어쨌거나 x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자, x는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KSP를 4로 나눠서 3승근 루트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뭐 손으로 바로 하긴 그렇고 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을 한다 라고 치면 KSP가 지금 값이 얼마라고? KSP가 10의 마이너스 11승. 아시겠죠? 여기에 11승 넣고 3승근 루트 취하면 값이 뭐가 나올 거야.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더라? 대략 값이 2.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분. 알겠죠? 그래서 답이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답이 이거야. 알겠죠? 끝. 정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문제 푼 거 보면 되게 단순해요? 어려워요? 엄청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문제 놓치면 나가리라고. 근데 부겸이는 지금 수업 뭐라고 하는데 오지도 않고 뭐 어디 중학교 가서 축제 중학교 애들이랑 막 광란의 밤을 보내고 거기서 노트도 두고 오고 막. 우리 부겸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부겸아? 무슨 말 나겠죠? 그래. 좋아, 나 뒤끝 있다. 알겠죠? 그래, 그래.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답이에요. 답. 이게 답이야.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건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근데 언제 나온 거냐면 고등화학 경시 때 나온 거야. 고등화학 경시. KCHO. 물론 뭐 한 10년 전 문제긴 하는데 이 고등화학 경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나온다는 건 들어본 적 있죠. 그럼 고등화학 경시에서 이렇게 단순한 것을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느냐? 이 크로스 체크. 자, 크로스 체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관점으로 다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검사를 하자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그럼 과연 이 접근 방법이 옳으냐? 이게 혹시 혹여나 실수가 있지 않을까?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그러면 수용액 중 녹아있는 칼슘 2 플러스 몰수는 얼마쯤 될 거냐? 얼마쯤 될 거냐? 자, 농도 얼마라 그랬어요? 2.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 농도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런데 물의 부피는 얼마예요? 수용의 부피는 얼마예요? 100ml죠. 그럼 여기에다가 100ml면은 0.1L인 거 아니야. 그지? 물의 부피가 100ml니까 부피로는 0.1L겠지. 그럼 두 개 곱하면
대략값이 얼마일까? 2.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 알겠죠? 5승몰. 알겠죠? 왜 몰수를 계산해 봤을까요? 왜 수용액 중에 녹아있는 농도, 이게 답인데 답에서 그치지 않고 왜 굳이 또 부피까지 곱해가지고 몰수를 또 굳이 한번 구해봤을까요? 바로 초기 CaF2 몰수와 비교하려고요. 자, 무슨 말이냐? 이 녀석 초기 질량 얼마였어요? 0.10g이었죠. 맞습니까? 근데 이 녀석의 몰 질량은 얼마예요? 78이죠? 그럼 요것만 대강 계산을 하면 얼마더라? 1.28 10의 마이너스 3승 몰. 이건 거죠. 그러면 이 둘을 계산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자, 이 둘을 왜 계산해 봤을까요? 이 둘을 계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뭘까요? 자, 아무래도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이게 크고 이게 작죠.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바로 용의 평형에서 여전히 이 녀석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녀석이 남아있다는 설정 하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평형에 영향을 주지 않고 남아있는 일부의 녀석들이 녹아 들어온다는 가정 속에서 이 평형식을 쓴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초기 몰수가 만약에 잘 봐요. 초기 몰수가 만약 초기 CaF2 몰수가 1.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몰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10의 마이너스 3승이 마이너스 6승이 됐으니까 1000분의 1인 거지. 그럼 처음에 넣을 때 0.10g이 아니라 0.00001g. 맞나? 하나, 둘, 셋. 0.0001g. 이라고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6승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잘 봐. 예상되는 용해도보다 더 적어, 더 많아. 예상되는 용해도보다 훨씬 작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지금 이 온도에서 용해되는 몰수가 이 정도여야 되는데 그것보다 덜 넣은 거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 뭔가 침전이 남아있게 해서 싸그리 녹아버리겠어. 싸그리 녹아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싸그리 녹아버리면 이때는 바로 수용액 중 칼슘 2+의 농도를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KSP로 구하는 게 아니라 들어온 놈이 다 녹아버리는 거잖아. 들어온 놈이 다 녹아버리면 1.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모를 그때 부피로 나눠야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농도는 1.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이라고 답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아니라 요게 아니라 요거라고 답해야 돼. 무슨 말 알겠죠? 어떤 경우 처음에 넣은 몰수가 너무 적을 경우.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 넣었는데 0.0000001g 넣었어.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좀 너무 당연해 보여, 좀 이상해 보여. 0.00001g 넣었어. 좀 의심스러워, 당연해 보여. 아, 안 의심스러워요?
예를 들면 뭐 완충 용액을 만들기 위해 수용액 3톤을 만들었다. 자, 뭐 너무 당연해 보여? 의심스러워? 수용액 3톤? 수용액 3톤이면 그 성인 남자 시체도 다 녹여서 없앨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최 뭘 하길래 수용액을 3톤을 만들어? 보게 막 딱 듣는 순간 이상해 당연해. 이상하지. 예를 들면 연쇄살인마가 누굴 죽였어. 시체가 남았을 거 아니야. 처리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처리해? 어떻게 처리해? 질산하고 황산 사서 집에서 녹이면 돼. 알겠어요? 녹이면 깨끗해져. 알겠죠? 이런 생각 안 해봤지? 근데 화학 배우면 이거 다 알아. 다 알아요. 화학 배우면. 왜 질산하고 황산이게? 질산하고 황산에 녹으면 DNA도 다 녹아. 돌아가신 분이 누군지도 알 수도 없어. 그럼 내가 누군지 죽였는지도 증거가 안 나와. 그러면 영구 미제 사건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수사 사건의 첫 번째 시작점이 그러니까 살인 사건의 첫 번째 시작점이 뭐야? 살인 사건의 첫 번째 시작. 아니, 살인 사건의 수사. 살인 사건 이거 시체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경찰은 맨 처음 수사 뭐부터 해?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 이거부터 파악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야 그 돌아가신 분 주변의 상황을 알지. 근데 누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수사가 성립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은 시체를 녹여서 없애버려. 그럴 경우 수용액 3톤 뭐 이렇게 필요한 거지. 성인 남자를 확 담궈야 되니까. 성인 담궈야 되니까. 그런 경우 의심스러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넣었는데 0.0000001g 너무 적잖아. 이 또한 아주 의심스러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라고. 그 의심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크로스 체크를 한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의 조건이라면 확실히 어떤 상황이에요? 용해된 후에 칼슘 CaF2가 여전히 침전으로 남아있고 일부 요 정도 녹은 것이 요런 식의 계산이 옳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면 거의 대부분 백발백중은 다 이쪽으로 가지. 예. 이렇게 뭐 0.00001g 넣었다 이런 거 되게 좀 특별한 상황인 거고. 근데 보통 이 정도면 웬만하면 다 이렇게 풀면 맞아요. 아시겠죠? 그거를 한번 크로스 체크 해보라는 뜻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됐죠? 여기 썼어요? 썼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제는 또 여기서 안 끝나요. 어떻게? 자,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지우자. 3. 자, 얘가 용해대 들어오면 칼슘 2+도 만들어지지만 동시에 니기도 만들어져요. F- 보이시죠? F-. 그러면 이때 왜 용해 평형인데 KSP가 아니라 KA가 같이 주어져 있을까요? KA는 뭐예요? 사내리 상수죠. 그것도 HF에. 사내리 상수가 왜 주어져 있을까요? 저게 왜 주어져 있을까요? 이상하잖아. 그치? 필요하니까 주어진 것 같긴 한데 왜 저게 주어져 있을까요? 윤지스, 왜 저 HF의 사내리 상수는 왜 주어져 있을까요? HF가 생성되니까요? 왜요? 어. 자, 방금 윤지스가 뭐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뭐라고 하셨느냐? 바로 동시에 만들어진 F-. 요게 어쨌건 동시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몇 배예요? 이 녀석이 몇 배야? 2배지, 2배. 뭐 X인데 2X니까.
그럼 이때 이 순간 CA2 플러스는 요거지만 동시에 얘는 2배니까 4.28 10의 마이너스 4승몰일 거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같이 생성된 F-에 의한 무슨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무슨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전에 다 배웠던 거예요. 부겸? 무슨 반응이 가능할까요? 윤지스? 무슨 반응이 일어날까요? 내 써주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이에요. 버르버르버르버. 아까 이제 윤지스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이제 F-가 수용액 쪽으로 누가 들어오면 수용액 중에 H 플러스랑 반응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런 반응을 윤지스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고. 정답! 박수! 윤지스 대단해요. 윤지스 기쁘죠, 지금. 친구들이 박수도 쳐주고. 버르버르버르바 가수분해. 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가수분해를 한번 반응식을 한번 써볼까요? F-. 자, 가수분해는 누구랑 반응하는 게 가수분해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F-를 또 가수분해를 하는 저런 F-를 3염기 전문 용어로다가 무슨 염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F-를 무슨 염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3염기 전문 용어로 부겸 F- 같은 애들을 무슨 염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좋아요. 윤지스 쟤를 무슨 염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답! 바로 짝염기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의 짝염기? 오브 HF. HF의 짝염기라고 하기도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윤지 완전 잘해요, 그죠? 완전 멋져요. 좋아요. 윤지 오늘 웬일로 안 자지? 윤지 고마워요. 평소 같지 않다, 윤지야. 그래. 자, 어쨌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가수분해 반응은 이 F-를 H2O랑 더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더하기를 한자말로 뭐라고 했었죠? 얘를 한자말로 뭐라고 했었죠? 가. 알겠죠? 더할 가. 그 다음 부겸 얘를 한자말로 뭐라고 하죠? 얘를 한자말로 뭐라고 하죠? 수. 그게 가수분해. 알겠죠? 그래서 가수. 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F-의 짝산 HF와 그 다음 OH- 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너무 아시겠죠? 이해했죠? 이해했죠? 자, 그럼 이때 이 반응에 여러분 평형상수를 가수분해 상수라고 하는데 걔를 KB라고 썼을 때 이 KB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반응의 평형상수식 가수분해 상수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보겨봐. KB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어. 어. 아, 이것분의 요거 이렇게?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바로 봐. KW를 KA로 나눠주면 되죠. 자, KW 값이 얼마예요? KW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 그리고 KA 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값이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1.50 10의 마이너스 11승 요런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이 값이 딱 봐도 아주 커요, 매우 작아요? 평형상수인데 10의 마이너스 11승이라는 얘기는 큰 값이에요, 작은 값이라는 얘기예요? 부겸아, 큰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very, very small. 그러면 평형상수가 작은 반응은 잘 진행돼요, 잘 안 진행돼요? 평형상수가 작은 반응은. 윤지야? 평형상수가 작은 반응은 잘 진행돼요, 잘 안 진행돼요? 평형상수가 작은 반응은. 평형상수가 작은 반응은 정반응으로 잘 가지를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녀석은 첫 번째 1 KB와 F-의 농도. 자, KB 값은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의 마이너스 11승이고 F-의 농도는 어디 있어요? 여기서 계산한 10의 마이너스 4승. 자, 그냥 10의 마이너스 4승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4승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만분의 1이잖아요. 10의 마이너스 4승은 만분의 1이잖아. 즉, 이 녀석의 농도가 만분의 1몰 농도밖에 안 돼. 에? 그럼 잘 봐. 얘는 10의 마이너스 11승, 얘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이 둘 다 매우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평형상수도 작죠. 처음에 있는 농도도 아주 저농도죠. 그러면 주어진 반응은 잘 진행되겠어요? 거의 진행되지 않겠어요? 이 주어진 반응은 거의 진행되지 않습니다. 거의 진행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평형 상태에서 F-의 농도는 자, 가수분해가 된다 그랬어요? 거의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의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F-의 농도는 근사적으로 여기서 계산한 이 농도로 거의 고정돼 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봐봐. 다시 제목을 봐봐. 다시 제목을 봐봐. 생성된 짝염기인 F-에 의한 가수분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 수도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수도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뭐 할 수도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야?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수도 있다. 이게 뭐야? 지금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야. 무슨 말 알겠죠? 그걸 요런 논리 구조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맹물에다가 CaF2를 넣어서 용해도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답만 구하라고 하면 계산기가 있는 경우에 한 30초 안에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답이 맞아. 맞는데 이걸 만약 논술형 혹은 면접형으로 바꾸면 교수들이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어? 자, 딱 계산했잖아. 계산한 다음에 교수들이 뭐라고 묻겠어? 그럼 이 과정 속에 최종 평형에서는 여전히 얘가 남아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럴 경우 어떻게 되겠어? 아, 네. 지금 녹아놓은 몰수가 초기 몰수에 비해서는 확실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맞습니다. 라고 디펜스를 해야지. 그러면 또 다른 교수가 또 묻겠지. 그러면 혹시 동시에 얘도 같이 녹아 나오는데 이 녀석이 가수분해해서 평형이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디펜스를 해야 되겠어? 이 경우 평형상수도 매우 작고 녹아 들어온 농도도 매우 낮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가수분해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요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요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다를 외우고 있어야 돼. 무슨 말 알겠죠? 이 사실을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해 보이지만 내용이 상당히 많은 문제예요.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필기 다 했어요? 했죠?